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4월 2일 토요일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는데 티켓큐 XXL 3일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잠깐 조정했지 하락했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배당 주식 많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배당 주식은 언제 사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년물하고 3년물을 잠깐 볼 건데요. 10년물은 3개월물하고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년물하고 2년물은 지금 역전이 됐지만 반대로 10년물하고 3개월물은 역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10년물하고 2년물 지금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0.06%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지금 역전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보면은 2000년도 2월에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곡선 역전 침체 신호, 하지만 난 믿지 않는다 했지만 수개월 내 닷컴 버블 붕괴가 나타났고 2006년 3월 버냉키도 수익률 국수 평탄화가 심각한 침체 징후 아니다 했지만 2년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물하고 10년물은 과거와 달리 스티프닝이 돼 있는데 왜 돼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왜 지금은 달라졌냐?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느냐? 이제 이거를 묻고 있는데, 패드가 시장이 지쳐졌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패드가 3개월 금리를 고정돼 있음에, 향후 패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나서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험한 구간에 들어설 것이면 분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한 번은 침체가 안 왔다고 쳐요. 하지만 10번 중에 9번이 침체가 왔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9번의 확률에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10번 중에 한 번이야. 경기 침체가 안 올 거야. 하실 수 있지만 올 확률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 TQQQ는 어제 0.43% 이 정도 떨어졌고 우리 XXL이 좀 많이 떨어졌죠. 6%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상승했지만 TQQQ라든지 XXL은 하락했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BWLZ도 좀 하락해 줬고 FNG 같은 경우는 어제 중국주들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을 해 줬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QQ 잠깐 보시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는 지금 올라왔다가 조금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쉬어가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시간은 4월 12일 정도까지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날도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매도하실 때 약간 내가 원하는 지점에 매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거 바라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XXL도 마찬가지입니다. XXL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떨어지니까 또 여기서 내가 매수해가지고 여기를 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지고 계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팔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격 매수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라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BUZ도 마찬가지로 BUZ는 어렵게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뭐 확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시간이 남는 기간 동안은 올라갈 확률은 있다고 봅니다. FNGU는 어제 뭐 여기서는 뭐 크게 반등한 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중국주들 때문에 떨어지려는 걸 만회하고 살짝 올라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주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QLD도 뭐 한 여기 선부터는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동일합니다. SSO도 마찬가지로 요 밑으로 오시면 한 62불대나 59불대 요 정도부터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어제 조금 떨어져 줬죠. 애플은 살짝 떨어지면서 반등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락을 이끈 거는 반도체주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떨어져 줬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XOXL은 어제 떨어져 줬던 것을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뭐 요 밑으로 떨어지면 239불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약간 쉬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매수점은 아니다. 테슬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테슬라 잠깐 보고 가시면 테슬라는 이렇게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또 급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또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지금은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약간은 있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냐 그러면은 보통 한 800대 이 정도 오면은 한번 구입을 생각해봐라. 800대 온다 몰빵하지 마시고요. 800대부터 천천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텐데 배당주 언제 사면 좋을까? 배당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저점으로부터 올라와봤자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 투자를 하면 좋냐? 이렇게 쭉 떨어져서 뭔가 하락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부터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는 적립식으로 하시든 뭐 내가 목돈을 투자하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셔야지 배당주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쭉 떨어진다면 여기서부터 적립식을 모아 가시든 만약에 한꺼번에 여기서 놓고 배당금을 쭉 바라보는 것을 기대하시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70불, 80불대에서 사는 것보다 만약에 30불까지 할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2주 반 2.5배를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배당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맞춰서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내가 배당주에 베팅을 하겠다. 난 배당으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달러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환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극히 지극적인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얼리티 인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이거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해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되면 임대료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 오르면 정리를 해보시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얘도 코로나를 버텼냐 보시면 못 버티고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투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셔서 쭉 가지고 가신다면 계속 적립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HI, DR 호튼이라는 걸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건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를 견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도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치주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서 투자할지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바닥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건설업 하는 자체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원자재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을 지은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급의 차질 때문에 주택은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공급과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건설 경기는 안 좋아지겠지만 주택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훨씬 더 바닥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어떻게 하실지, 배당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TQQ를 투자할 건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1년에서 아니 혹은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침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는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실 때마다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고 현금을 보유해 가시는 게 맞고 원래 내가 100을 투자했다면 그 중에 절반만 투자를 하셔서 현금을 50 이상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또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